안전! 안녕하십니까, 김기사입니다. 지금은 21일 8월 21일 오후 5시 52분 6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양수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제 기름 가스가 얼마 썼냐면 41.1리터, 금액이 54547이네요 54,540원. 그리고 요 영수증은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5만원 이상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95,90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기록이에요. 세 번째 기록. 10만원 넘은 적 두 번 있습니다. 미터 교금 사용으로. 양수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경력자분들 2일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경력자분들 5일짜리. 이 접수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알아볼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택시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인 매출을 얘기를 해도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찍냐고, 말이 되냐, 이렇게 항상 안 믿으셨어요. 그 당시는 제가 4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3자를 찍은 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5번 6번 찍었다 그러면 안 믿으세요. 나중에 그 전표를 보여주셔도 뭐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초창기에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 주변의 기사님들도 아유 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 그 법인 택시 때 첫 달만 그렇게 900 얼마 찍고 958만 원인가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00 이상 찍은 적 한 번인가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인 택시 그 실체를 알다 보니까 열심히 하던 게 좀 덜해집니다. 첫 달은 제가 하루도 안 쉬고 한번 얼마 찍는 거 한번 해봤던 거예요. 말이 또 일단 산으로 갔는데, 제가 양수교육 할 때 그 시스템이 그 해만 3번 바뀌었어요. 3번. 처음에 뭐 선착순 접수했다가, 그 다음에 뭐 선착순 반, 또 반은 제비뽑기인가요?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 제비뽑기 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뇌피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양수교육이 잘못된 게, 진정으로 하실 분들이 반이 안 됩니다. 그 양수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 사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반이 안 돼요. 뭐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낌상으로는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제가 2일짜리 교육 그 당시에 수업 몇 번째인가요? 하여튼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기억 안 나요.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둘째 날 같아요. 둘째 날. 제가 9월 말에 있는 그 2일짜리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 당시는. 처음에는 매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한 번 했는데, 그 5일짜리 교육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날 주말에 이틀 하는데, 그때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손을 올해 안에 그 개인 택시 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6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20분이 안 됩니다. 그 9월 말에 물론 개개인 사정이 있고 자금 사정이 있고, 그죠? 그 당시는 매물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서울 매물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본 결과 3분의 1도 안 돼요. 그 해에 하실 분들이. 물론 이제 2일짜리 분들은 대부분 경력자분이고 현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5일짜리 분들은 과연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5일짜리 분들도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반은 그냥 취미 삼아 그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접수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이. 제가 어젠가요? 오늘부터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53세 그 자영업 하시다가 잠깐 지금 이것 때문에 쉬고 계시는 분. 이게 아니 이렇게 그 과정이 1년 이상 걸릴지 누가 압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냥 졸지백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저 손님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타자마자 막 욕을 해요. 18 택시 개인 택시 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친형한테 개인 택시를 추천하신 거예요. 근데 추천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컴퓨터를 못 만져요. 그리고 동생분이 추천하신 분이 그분도 어르신이에요. 그분도 한 60대 후반 보이시더라고요. 중후반. 접수를 했다고 할 줄 몰라가지고 동생분이 대신 해주시는데 형이 6번 떨어진 거예요. 6번. 그 당시 6번. 그러면은 벌써
1년에 4번이니까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형님은 동생이 하는 말까지 이제 짜증이 나신 거예요. 야, 추천할 거면 될 거를 추천하지. 이거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내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기다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셨나 봐요, 동생분한테. 동생분이 제가 그 당시 이제 개인 택시 막 시작할 때였어요. 지금 이 차. 작년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만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거 어떻게 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게 접수가 안 되는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는데 또 떨어지고 계속 하니까 친형님이 짜증이 나신 거예요, 동생분한테. 너 어떻게 하길래 난 맨날 떨어지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평균이 1년이에요. 평균이 1년. 4번 떨어지는 게 그 당시는 평균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두 분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지인 소개로 만난 지인 한 명은 그 친구도 아마 몇 개월 걸렸고 6개월인가 9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인 두 분은 그 어제 말한 그 지인 분은 대기 1번이었어요. 대기 1번. 접수하자마자 대기 1번. 한 방에 붙은 거예요.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뽑은 거고, 또 동네 아는 제 친형님하고 친하신 형님이 있는데, 이분이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몇 년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단교육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근데 그분도 양수교육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저도 3번 떨어지다고 그랬죠. 극히 드물어요, 한 번에 붙는 경우는. 근데 그 형님도 어쨌든 양수교육 다 끝나고 서류가 완벽하게 됐는데도 개인 택시 시작하시는데 대략 한 5, 6개월 뒤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제 지인분의 한 분은 그냥 자격증 모으시는 분이에요. 자격증 모으시는 분. 저한테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나서까지 설명도 다 해주고 했는데, 그냥 계속 전화하면 요즘은 어때? 뭐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죠? 근데 저는 매출액이 지금은 뭐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 없이 꾸준합니다.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제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매출 많이 오르는 방법은. 남들 쉴 때 또 하는 거. 근데 어찌됐든 그 형님도 저한테 자격증을 보여주시는데, 버스 자격증까지 있어요. 자격증만 한 운전에 관한 자격증만 한 5개, 6개 따신 거예요. 최종 마지막 단계 개인 택시예요. 안 하세요. 따놓으시고. 올해 5월 달에 붙으셨는데 교육까지 다 끝나고 4단 교육까지 끝나셨는데 안 하세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 형님은 자금은 전혀 문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자격증 컬렉트 하시는 분이에요. 운전에 관한 거 뭐 하다못해 견인 그것만 빼고 다 따신 것 같아. 대형까지 다 따시고 오토바이까지 따신 것 같더라고. 그냥 그 따는 거 그냥 취미로 그냥 따시는 것 같아. 의미 없어요. 개인 택시 이거 자격증 따셔가지고 유효기간 1년인데 짤 없습니다. 이거 1년 넘어가면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하시려면. 그 택시 자격증하고 틀리게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로 갖다가 바꾼 거죠. 유효기간 2년이었다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가지고 1년으로 바꾼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하실 분들이 차를 먼저 사신 다음에 선양수양도 후 교육,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실 분들이 접수가 되지. 이거는 무슨 뭐 교육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국에 2개인데 경쟁률이 항상 5대1이에요. 5대1인데 거기서 정말로 진짜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 차 모델까지 다 뽑아 놓으시고 이런 분들은 정작 떨어져요. 접수를 못 합니다. 계속 그냥 기본이 뭐 2번, 3번, 뭐 4번 기본이에요. 양수교육장 가면은 2일짜리 교육은 덜 하겠지만은 5일짜리 교육 가면 그분들의 얼굴 표정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막 짜증이 엄청 나 계실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교육을 갖다가 돈 주고 사는, 그 50몇만 원 주고 돈 주고 사는 그 교육을 접수가 안 되니까 환장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반 이상, 제 생각엔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 택시를 안 하신다. 그냥 알아보시는 김에 그냥 뭐 여차해서 심심하니까 그냥 자격증에다 따놓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당장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2일짜리 교육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그 해에 작년 그 남은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 동안 택시 시작하실 분 계십니까? 했더니 한 15명 정도 손들어요. 저 포함. 그래서 야, 이거 경력자분들도 그냥 미리 그냥 혹시 모르게 따놓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 5일짜리 교육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따놓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냐고요? 떨어진 분들은 정말 속 타고 환장하는 거죠. 돈도 다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 대기하는 동안 사고 한번 나봐요. 그러면 5년 무사고 그냥 날아가서 양수적 교육 접수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났을 때 그 경찰 접수하지 말고 보험 합의나 개인 합의로 보라고 그런 영상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주 이거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개선이 돼야지. 그 기간 1년으로 줄인다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쟁률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닥 많지 않다. 좀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느껴서 제가 택시를 양수양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 교육, 그런 다음에 인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뭐 이 자식아 너는 돈이 없이 그냥 아버지 거 그 무이자 할부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한두 푼이냐.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지금 무이자로 지금 얼마씩 찍고 있는데, 저는 좀 특별한 경우죠. 정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평균 뭐 1억 5천에서 다른 특히 경기 지역은 2억이 넘어가죠. 차값까지 하면 무조건 넘어가요. 보통 금액이 아닌데 각 그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막 애간장 타요. 접수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도 안 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격증을 딸라고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자랑 삼아서 하는 건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제가 알기로 5일짜리 교육이 56만 6천원인가? 그 정도 들어요. 그리고 택시 자격증까지 하면 또 뭐 거의 60만 원 돈이 듭니다. 하지도 않을 걸 뭐하러 그 접수해가지고 실제로 하실 사람들이 접수 못하게 그럽니까? 그거 아주 그냥 환장할 노릇할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3차 세 번째 대기가 13번이래요. 못합니다. 대기 3번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4차 때는 정말 되셔야 될 텐데, 그분도 결국 1년 걸린 거잖아요. 그죠? 평균이 1년이에요. 평균이.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6시 5분인데 오늘도 살짝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게을러서 막 7시 반, 8시는 뭐 9시 반에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매출도 영향이 있고, 이 콜 시스템에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가면은 계속 그 콜이 들어오는 게 좀 그래요. 어제는 정말 아주 모처럼 부드럽게 연결 계속 잘 됐습니다. 일찍 나와서 그랬는지 운이 좋았는지 정말 운도 좋았어요. 안산에서 그 따당을 친다는 그거는 정말 로또 확률입니다. 로또 확률. 로또 1등 확률이에요. 그 시간에. 어찌됐든 그 인트로 이걸 마치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또 차도 닦아야 돼서 차 닦고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6시 반쯤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인트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전! 네, 지금은 6시 55분, 7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거리 262km, 22회, 36만 3,600원. 예, 똑같습니다. 통행료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콜이 4콜이 있습니다. 실제 영업거리가 359.5km, 12시간 40분 정도 일했네요. 공차 주행거리가 100km 미만입니다. 97km. 가성비 괜찮습니다. 운행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에서 영도동, 그
그다음 근처 전농동에서 종로, 그다음 종로에서 사직동, 사직동에서 창신동, 그다음 창신에서 마장동. 다 코스가 짧죠? 그다음에 다시 답심리에서 마장동 근처 답심리에서 집 근처 왔어요. 그다음 장안동에서 방배동. 이거 이분들 그 모녀분이 타셨는데 아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갔습니다. 여기 장안동에 그 식구분이 한 분 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깐 방문하셨는데 맛집 얘기도 장안동 맛집도 몇 군데 얘기해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갔습니다. 구독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당동에서 구이동. 괜찮죠? 코스가. 그 다음 구이동에서 반포.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반포에서 삼성동. 그 다음 반포에서 종로. 이거 이분들 블루콜인데 그 파라나스 옆에 그 인터컨티넨탈 있죠? 그 호텔에서 종로로 가신 건데 중국분 여자분 세 분이에요. 근데 문자가 이제 번역해서 들어오잖아요. 막 말이 좀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타자마자 저한테 중국말을 막 해요.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손님인지 확인하려고 들었는데 이상한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저한테 문자 또 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그 있어요. 그 문자 보냈더니 다시 타요. 그러더니 제 얼굴 화면을 잘 찾아가지고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출발하기 거의 한 6, 7분 걸린 6, 7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로에서 중곡동, 여기 나온상가 앞에 그쪽 버스 정류장인데 들어가기 입구 왼편이죠. 중곡동. 그리고 장안동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장안동에서 영등포.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시흥. 이거 안 좋았어요. 조금 멀죠. 그리고 나오면서 조원동에서 수궁동. 이것도 얼마 전에 갔던 그 부천 경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냥 빈차로 나왔어요. 한남동에서 왕십리 텐제일 가는 손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당에서 월계동. 이분 아주 재밌게 얘기 잘 하면서 갔어요. 술자리가 많으신지 최근에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갔습니다. 그 다음 성수로 바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압구정동에서 신사동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 이게 압구정동에 신사동 이분이 바로 코앞에 가시는 분이었어요. 바로 코앞에 현대백화점 옆에 한양 아파트인가요? 현대 아파트인가 거기 가시는데 거기 경유해서 역삼동을 가자입니다. 그래서 역삼동까지 갔습니다. 내려드리고 근처에서 바로 역삼에서 노년, 그 다음 노년에서 문정, 거의
문정 테라타워인가요? 그 뒤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박이에요. 청담에서 수원이 떴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업소 앞에서 탔는데 업소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그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 그 영업을 안 하는데 다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그 활증이 끝난 시간이고, 요거만 좀 그래요.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 근처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주 거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먹자가 일방통행도 많고 좁고, 거기서 개봉동에 잡혔어요. 개봉동. 이부 원래 통행료가 있는데 제가 경로를 잘못 들어서 가지고 좀 더 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그래서 제가 통행료 2,000원에 수원 통행료 1,200원에서 3,200원을 냈는데 미안해가지고 그거 빼드렸습니다. 통행료 3,200원 빼고 미터기 요금만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봉해서 광명이 뜨는데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했습니다. 조금 많이 피곤하네요, 오늘. 비가 아침 5시경인가요? 그때부터 조금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오다가 적게 오다가 많이 오다가 적게 오다가 반복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온 편입니다. 일기예보상으로 글쎄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아침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 내에 쏟아졌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